아침 먹을 때마다 당이 오를까봐 걱정하시나요? 흰 쌀밥, 빵, 심지어 건강하다는 통밀빵 한 조각에도 혈당이 솟구치는 악몽. 70대 박영자 씨는 아침 식사 후 200이 넘는 혈당 때문에 5년째 밥 대신 삶은 계란만 드셨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매일 아침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단 3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빵을 먹어도 혈당이 130을 넘지 않습니다. 뭘 하셨냐고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5년 전 세계 1만 명이 넘는 시니어들의 혈당 데이터를 분석하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5,000원짜리 이것 하나로 식후 혈당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였죠. 저는 즉시 3,000명의 환자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방법을 따른 사람들 10명 중 9명이 아침 혈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10명 중 3명을 성공시킬까 말까 하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왜 이토록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병원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것은 약이 아닌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선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완벽한 효과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공개할 6가지 습관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1위 방법까지 병행하면 효과는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안에 빵을 먹어도 당이 오르지 않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아침 식사 후 혈당 수치를 적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 7시에 식사를 합니다. 8시에 혈당을 재면 180입니다. 오전 내내 온몸이 무겁고 낮에는 졸립니다. 점심 식사 전까지 집중이 안 됩니다. 30년간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영철 씨는 7년째 당뇨약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침 혈당은 잡히지 않았죠.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200을 훌쩍 넘겼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미경 씨는 혈당 때문에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셨습니다. 배는 고픈데 뭘 먹어야 할지 몰라 불안했죠. 저는 이분들에게 약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은 일시적이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것이 바로 아침 식초 혁명입니다. 그럼 혈당을 잡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식초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숟가락, 매일 아침 식사 10분 전에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만 타서 드시면 됩니다. 왜 식초일까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2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식초가 위장에 들어가면 마치 댐을 만드는 것처럼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확 늦춰버립니다. 식사 후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식초는 우리 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포도당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 섭취는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34%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영철 씨는 아침 식사 10분 전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아침 혈당이 200에서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원장님, 식초가 제 식단을 바꿔줬어요. 이젠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식사 10분 전입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이 아닌
식사 10분 전에 마셔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위장에서 미리 댐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에 희석합니다. 식초 원액은 산성이 강해 치아와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1컵 200ml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 510ml만 타서 드세요. 세 번째, 빨대 사용입니다.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 드시면 치아에 닿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신 후에는 일반 물로 입을 헹궈 주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 즉 빵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습관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식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6가지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오이부터 시작합니다. 오이는 탄수화물의 색깔 혁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흰색 탄수화물을 드십니다. 흰 쌀밥, 흰 빵, 흰죽. 맛있고 부드럽지만 이것들이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68세 최순희 씨는 매일 아침 흰 쌀밥에 국을 말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검은 콩도 챙겨 드셨지만 혈당은 항상 150대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탄수화물의 색깔을 바꿔보시겠어요? 해결책은 10%의 어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미밥은 소화가 어렵고 맛도 덜합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혈당에 안 좋습니다. 비밀은 흰색의 어둠을 10%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밥은 흰 쌀밥 대신 잡곡을 10%만 섞으세요. 귀리, 보리, 렌틸콩 같은 통곡물을 10%만 추가하면 밥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빵은 식빵 대신 호밀 10% 이상이 들어간 빵을 드세요. 죽은 흰쌀죽 대신 콩이나 채소 건더기가 10% 이상 들어간 죽을 드세요. 왜 어둠이 중요할까요? 잡곡과 호밀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섬유질이 위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10%만 추가해도 혈당이 튀어오르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최순희 씨는 흰 쌀밥에 귀리 10%를 섞어 먹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아침 혈당이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밥맛은 그대로인데 혈당이 잡히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위는 아침 3분 쪼그려 앉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누워 계십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혈당은 몸속을 떠돌게 됩니다. 사례입니다. 70세 박철수 씨는 아침 식사 후 소파에 앉아 30분간 뉴스를 보셨습니다. 식사 직후 혈당은 괜찮았는데 1시간 후에 180까지 솟구쳤습니다. 박 씨는 운동을 해도 혈당이 오르는데 왜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해결책은 식사 직후 3분 쪼그려 앉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격렬하게 땀을 흘리는 운동이 아닙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골든 타임 30분 이내에 간단히 하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쪼그려 앉기 스쿼트를 10회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제자리 걸음을 1분 합니다. 가볍게 무릎을 들어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종아리 까치발을 10회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왜 쪼그려 앉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식사 후 3분 동안 하체 근육을 살짝 움직여주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빠르게 청소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에 이걸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박철수 씨는 식사 후 10분 이내에 쪼그려 앉기 10회와 1분 제자리 걷기를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딱 3분인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위는 아침 해독 커피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습관처럼 커피를 드시거나 녹차를 드십니다. 그런데 혈당을 잡는 데는 이 음료들보다 특정 재료가 들어간 커피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례입니다. 66세 최영자 씨는 아침 식사 후 드시는 라떼 때문에 혈당이 폭발했습니다. 믹스 커피를 끊고 블랙 커피를 마셨는데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블랙 커피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르는 걸까요? 해결책은 계피와 식물성 지방을 추가한 해독 커피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블랙 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설탕, 우유는 금지입니다. 계피가루, 시나몬 반 작은술을 넣습니다. 무가당 아몬드유 또는 코코넛 오일 반 작은술을 넣습니다. 왜 이것이 해독 커피일까요? 계피, 시나몬은 인슐린 작용을 돕는 천연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혈당을 세포 속으로 빠르게 흡수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둔해진 인슐린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성 지방, 아몬드유나 코코넛 오일은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음료에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면 위장의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로 인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도 느려지는 지연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의할 점입니다. 달콤한 라떼나 일반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무가당 식물성 음료를 사용하세요. 최영자 씨는 식후 해독 커피로 바꾼 후 아침 식후 2시간 혈당이 160에서 110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계피향이 오히려 입맛을 잡아주고 건강한 지방이 들어가니 포만감도 오래가서 점심 식사량까지 줄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2위는 시간차 공격 15분 법칙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얼마나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느냐에 따라 혈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입니다. 71세 김영숙 씨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통밀빵을 드셨습니다. 저는 건강식으로만 먹었는데 왜 혈당이 170까지 오를까요? 알고 보니 샐러드와 빵을 동시에 드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결책은 단백질과 지방 방패 15분 법칙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식사 15분 전에 식초 물을 마십니다. 1단계입니다. 식사 직전에 아침 식사 메뉴 중 단백질, 계란, 두부와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를 먼저 전체 식사량의 3분의 1 정도를 가볍게 드세요. 15분간 휴식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가볍게 거실을 걷거나 신문을 읽으며 15분을 기다립니다. 15분 후에 나머지 탄수화물, 밥, 빵을 포함한 식사를 드세요. 왜 15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밥상 위 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위장에 먼저 도착하면 우리 몸은 GLP-1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포도당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단 15분만 기다리면 이 단백질과 지방 방패 호르몬이 이미 위장에서 준비 태세를 갖춥니다. 15분 후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 스파이크를 강력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컨드 밀 효과라고 부릅니다. 김영숙 씨는 아침 식사 전 삶은 계란 흰자 2개를 먼저 먹고 15분 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15일 만에 혈당 스파이크가 사라지고 식후 1시간 혈당이 170에서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수저통 혁명, 젓가락으로 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1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단 하나의 최고의 공통점이자 식초와 5가지 습관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서 알려드린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바로 젓가락 혁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침 식사 때 숟가락은 치우세요.
오직 젓가락만 사용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드시는 겁니다. 사례입니다. 73세 김철수 씨는 40년간 아침에 국이나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콩과 식초, 물을 챙겨 드셨는데도 혈당이 150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국물 수분 폭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국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른 습관을 아무리 잘 지켜도 혈당 안정화에 평균 4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나 국물을 안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집니다. 왜 국물을 끊어야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폭탄입니다.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엄청납니다. 미역국 한 그릇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고 더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이 과도한 수분 섭취는 결국 혈액량을 늘려 혈당 조절에 혼란을 줍니다. 둘째, 혈당 급속 운반입니다. 국물은 밥알이나 건더기를 빠르게 위장해서 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에 국물을 말아 먹는 것은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물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급격히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숟가락을 식탁에서 치우세요.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젓가락만 놓으세요.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만 준비하세요. 구운 생선, 나물, 두부, 계란 후라이 같은 것들입니다. 찌개가 있더라도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건져 드세요. 국물은 한 방울도 마시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의 성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김철수 씨는 아침 식사에서 숟가락을 치웠습니다. 첫날 허전했지만 구운 생선과 나물로만 밥을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첫날 아침 혈당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2주 후에는 11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40년 습관이었는데 숟가락 하나 치우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힘듭니다. 실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딱 21일이면 됩니다. 1주차 7일 동안은 1위와 핵심 솔루션을 실천합니다. 목표는 혈당 스파이크 40% 감소입니다. 숟가락 치우기, 젓가락 혁명을 실천하고 식사 10분 전 식초 물을 마십니다. 2주차 14일 동안은 2위와 3위를 추가합니다. 목표는 식후 혈당 100에서 130 안정화입니다. 단백질과 지방 방패 15분 법칙을 실행하고 식후 3분 쪼그려 앉기 운동을 합니다. 3주차 21일 동안은 4위와 5위를 추가합니다. 목표는 빵을 먹어도 걱정 없는 몸 완성입니다. 탄수화물의 색깔 혁명, 잡곡 10% 추가를 실천하고 식후 해독 커피를 마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해서 혈당을 걱정하며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음식 앞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이 6가지 원칙을 실천하여 빵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혈당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약값 아껴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입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바로요. 댓글에 단백질 우선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응원합니다. 콩과 6가지 원칙이면 충분합니다. 제 연구 결과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21일만 믿고 따라오세요. 당신의 건강과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